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박재효입니다. 아름다운 가슴을 갖는다는 건 모든 여성의 소망이고요. 또 여성의 몸매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슴은 여성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슴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죠. 정상적인 가슴의 부피보다 훨씬 큰 상태를 유방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자신의 체격에 맞지 않은 큰 가슴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슴 밑부분의 피부가 짓무르고 가슴의 무게로 인해서 목과 어깨,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되면서 그로 인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큰 가슴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심하게는 대인 기피증까지 겪기도 하는데요. 또 현대에 들어선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남성들도 비만성 유방 비대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만일 유방 비대증을 겪고 있다면 단순한 컴플렉스로 생각하고 숨기기보다는 질환으로 여기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 외과 상담 시간 마련합니다. 유방 비대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전문의의 도움말 듣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여러분의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유방암, 유방질환, 각종 갑상선 질환과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고요.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외과 상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광주 현대병원 외과 유방 갑상선 암센터 최명숙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방 비대증 그 말만 들어도 정상보다 가슴이 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의학적으로는요, 이제 유방이 크다는 경우가 상당히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학적으로는 유방 하나의 무게가 몸무게의 전체 몸무게가 3%를 초과할 때 이게 유방 비대증이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평균 대부분 유방의 cc가 한 200에서 300cc 정도, 200에서 300g 정도면은 평균이라고 하는데 되게 400g 이상이 됐을 때 이때를 거대 유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여성들이 가슴이 커지는 것을 선호하는가 하면 또 이렇게 너무 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유방 비대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요새는 이제 사실은 비대증보다는 이게 유방이 너무 적어서 확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젊은이들보다도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수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만이 되고 커지게 되면은 어깨에 이렇게 유방이 처지니까 어깨가 아프게 되고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암만 해도 목욕탕 가서도 이렇게 이쁜 유방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방이 처지다 보면은 아래에 이렇게 땀이 많이 차고 피부염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유방 비대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뭔가요? 아무래도 그 유전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유방 비대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예, 대부분 첫 번째가 뇌분비성 유방 비대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처녀성 유방 비대. 그다음 세 번째는 비만 때문에 오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이제 뇌분비성 유방 비대는 여성 호르몬이 과다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상태는 좀 병적인 상태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처녀성 유방 비대는 되게 유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들이 유방이 컸을 때 내 딸도 유방이 크다. 또 우리 엄마가 유방이 커서 이제 그런 경우 유전 때문에 온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아지는 경우인데 요새 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제 우리나라 식생활도 과거에는 이렇게 식물성 유지어 있는데 요새는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서구형화 돼가지고 빵도 많이 먹고 그래서 비만성 유방 비대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생활 변화로 이렇게 유방 비대증이 발생하기도 하겠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내분비성 유방 비대증은 여성 호르몬이 과다로 인해서 대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이제 사춘기 때 더 여성화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여성이 그 전에부터 사춘기 전부터 많이 커진 경우라면 우리가 선천적인 내분비성 그 유방 비대증으로 봐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채모가 많이 생겼지 조기 사춘기를 조기 겪게 되거든요. 네. 이런 내분비 질환과 동반되어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되게 이제 어린아이들 사춘기 이전에 그런 상태가 오게 되면은 소아과 같은 쌤한테 가셔서 네. 이 아이가 내분비적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어머니가 커서 내가 크다 한 것은 사실은 병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미용적으로나 혹은 상당히 그 처녀들 같은 경우에 유방이 크고 이렇게 처지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도 교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네. 이제 비만성 유방 비대증이야 뭐 당연히 비만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체중 관리가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분비성 유방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방 비대증은 가슴이 정상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을 안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슴이 무거워서 허리까지 아프다든지 어깨를 그렇죠. 펴지 못하고 자세 네. 자체가 구분 상태로 지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춘기가 되면 유방이 이제 점차 커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여학생들이 나중은 안 그러겠지만 어렸을 때는 유방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방을 좀 줄이려고 어깨를 이렇게 구부리고 다닌다 할지 네. 그래서 그것이 평생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춘기 여학생들한테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 유방이 적은 게 문제지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슴을 항상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사실 가슴이 네. 커도 문제가 아니고 작아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유방이 처지다 보니까 네. 어깨도 이렇게 처지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가슴 밑이 헐게 되고 또 빨갛게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더불어서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춘기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아주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춘기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저희 병원에도 이제 유방에 멍울이가 있는가 없는가 많이 오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들도 이제 사실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유방이 많이 탱탱한 유방에서 약간 처진 유방으로 되면서 네. 거기에 살이 찌면은 네. 이렇게 많이 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정말로 많이 선생님 이 유방이 큰 것에 대해서 뭐 미용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너무 어깨가 아프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저희들 이제 보고 어머니 그 정도가 아닌데 한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놔두지만 이제 되게 브레이지어로 네. 처진 유방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스트레스인 경우가 상당히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방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 네. 이상이 없으면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이걸 줄여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술로 유방 축소술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물론 처녀들은 이게 조금 힘든 이게 흉터가 남기 때문에 조금 좀 스트레스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또
그 스트레스,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도 본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으면 네. 그런 시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네. 성장기에 유방비대증이 나타나면 정상적인 발육에도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분비적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환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모르고 그냥 단순히 유방 축소술만 해버리면 다시 그거는 내분비적 질환 원인 때문에 다시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유방 축소술을 하기 전에 내 유방이 선천적인 것이다. 혹은 비만에 의한 것이다. 혹은 이것이 병적인 것이다. 네. 이거를 확실히 진단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선천적인 것이고 혹은 내분 비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축소술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네. 이거는 전문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마지막 방법이 유방 축소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매주 금요일은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과 상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21분입니다. 살아있는 생활정보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 생활 속의 새롭고 유익한 정보와 궁금증 라디오 정보시대가 채워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부터 한방 경제, 여러 가지 민원 정보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또 각 분야의 다양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방송 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83-9993, 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받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에 접속하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모든 정보와 궁금증,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정보시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외과 상담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유방질환, 각종 갑상선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2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고요.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문제를 문자로 상담하셨는데요. 67세라고 하셨네요.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간과 폐는 깨끗한데 척추에 금이가 있는데 이게 유방암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간과 폐, 날개뼈에 이상이 없는데도 척추로 유방암이 전이가 되기도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할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셔서 좀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과 폐는 깨끗한데 척추에 금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방암이 전이되는 경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유방암이 생긴 자리에서 재발하거나, 2번째는 겨드랑이 임파선을 통해서 가는 거나, 3번째는 혈관을 뚫고 유방암이 이렇게 혈액에서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자기가 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살아버려요. 유방암 세포 자체가, 네. 암세포 자체가. 근데 그 중에서 유방암 경우에 가장 많이 가는 경우가 이제 뼈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은 우리가 수술 후로 뼈에 예. 전이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혈행성으로 가기 때문에 네, 네. 예, 뼈로도 가고 간로도 가고 폐로도 가고 아무튼 암세포가 자기가 여기 살고 싶다 하면 아무데나 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혈행성 전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 환자분께서 간과 폐와 날개뼈에는 이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척추에 전이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할머니가 나이가 67세이기 때문에 척추에 금이 간 것 자체가 암 때문인지 네. 아니면은 척추가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조그만 골다공증 때문에라도 금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암 때문인지 네. 아니면은 다쳐서 그런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인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MRI를 해본다 할지 아니면은 여러분 많이 해보는 PET, PET라 그러죠. 네. PET, CT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마 주치의 스님께서 이런 검사를 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전이가 아니고 폐 척추에 금이 가 있는 상태라면 브레이스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정형외과에 가면은 이렇게 척추를 반드시 하게 해주는 거 있거든요. 네. 만약에 암 때문에 금이 가 있다면 어떻게? 만약에 암 때문에 금이 가 있다면은 일단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나이가 67세이기 때문에 물론 항암을 적극적인 치료는 항암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할머니의 그 호르몬 상태랄지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인자를 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단지 간편은 괜찮고 척추에만 전이가 있다면 네. 그렇게 크게 그 예후에 많이 갑자기 환자가 나빠진다 할지 이런 일은 없거든요. 네. 상당히 척추나 뼈로 전이된 경우에는 네. 어머니 연세만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간과 폐 쪽에 전이가 아직 안 된 것만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요. 예, 굉장히 예후가 다릅니다. 척추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예후가 네. 좋은 편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네, 예. 좀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문자 상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2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유방 비대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방 비대증이 현대 남성에게도 많이 나타난다면서요. 여성형 유방증, 여유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사실 그 남성 유방 비대증이 이제 여성형 유방이라거든요. 사실 남자한테는 유방이 있긴 하지만 여자같이 이렇게 여성의 상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이제 특히 원인이 이제 사춘기 남학생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대개 우리가 수술 안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사춘기가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춘기 상에도 이게 14세에서 17세가 지나버린 그런 남성들이 계속해서 유방에 남아있다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게 꼭 암으로 발생한다. 그런 경우보다는 정신적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수영장에서 폼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문자 상담 와 있는데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이신데요. 고2 때부터 지금까지 오른쪽 가슴에만 멍울이 잡힙니다. 지금이 몇 세시라고는 안 보내셨네요. 나이도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가만히 두면 아무렇지 않은데 유름 부분을 만지면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유증의 증상인가요? 제가 다른 곳에는 살이 없는데 복부 쪽에 살이 꽤 많다고 하셨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꼭 여유증이라는 것이 75%에서는 양쪽 유방에 같이 옵니다. 네. 그렇지만 반드시 양쪽 유방에 오는 건 아니고 이 환자분처럼 오른쪽 가슴 혹은 왼쪽 가슴 한 군데만 올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름 부위를 맞으면 약간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분이 정말 여유증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초음파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보기에 좌우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남자들은 평평하잖아요. 사실 평평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이것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새는 비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만 때문에 유방이 이렇게 큰 것인지 아니면은 유선이 정말 늘어나가지고 이런 것인지는 일단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초음파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몇 살이라고는 안 하셨는데 일단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까지라니까 상당히 그 사춘기는 지났을 걸로 생각이 네. 돼서 이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외과에 가셔서 초음파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스님하고 상의를 해봐가지고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지켜보시고요. 네. 만약에 여유증이면은 원인이
비만 때문인지 혹은 유선증 때문인지 요거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성의 유방비대증, 이 여유증은 보통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여유증은 사실 별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여유증도 신생아적 여유증이 있고 이제 사춘기 이후로 생기는 것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생아적 여유증은 엄마한테서 여성 호르몬이 아직 남아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사실 호르몬의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차로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어서 남성화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때 호르몬의 임밸런스가 오면은 이제 그 불균형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여성들처럼 유방이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반드시 수술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6살 전 사춘기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생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한테 와도 좀 지켜보자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넘어간 경우,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사실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담하러 오시는 네. 남학생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되게 수술해서 없애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렇지만 아버님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한쪽 유방이 크다고 혹시 유방암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고 또 아프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우리가 기저에 어떤 병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환 쪽에 고환염이 있다 할지 옛날에 고환염을 앓았다 할지 혹은 고환암이 있다 할지 간에 문제가 있다 할지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질환이 없이 만약에 있다면은 대부분 통증에 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을 줘가지고 여성 호르몬하고 반대되는 호르몬으로 약을 줘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되게 통증은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남성형 유방비대증을 만약에 방치를 해둔다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제일 남성형 유방에서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할아버지들 경우에 통증이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여자같이 유방암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남자의 유방암은 모든 유방암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제일 많은 원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거니까 그 통증은 일단 반대 여성 호르몬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약을 먹는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몽골이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통증만 가라앉는다면 아버님들 경우에 특별히 수술을 권유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아버님들 경우에서도 굉장히 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끔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남성 유방비대증은 어떻게 진단하게 됩니까?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외형적으로 본인이 이상하니까 오신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병원에 오셔서는 초음파를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유방의 사이즈랄지 유방 위에 덮고 있는 기름기, 그러니까 비대증인지 단순히 유선증인지 같이 섞여져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초음파만 대보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조절을 해서 수술 방법을 정합니다. 네, 그렇군요.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외과 상담 시간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 전화도 받고 있는데요.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순서대로 연결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유방과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지 문자로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화보다는. 이번에도 문자 상담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3살 된 남성이라고 하셨는데 한두 달 전부터
오른쪽 젖꼭지에 멍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멍울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 멍울인 줄 알았는데 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멍울만 생겼습니다. 혹시 남성 유방암인가요? 남자도 유방암에 걸리는 확률이 큽니까? 걱정이 되셔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23살이라고 하셨는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남성 유방암 정도는 생각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멍이 들기 시작하셨다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멍울이가 조그만 있다 보니까 아마 걱정이 돼서 자꾸 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줄기가 터지고 피멍이 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여성형 유방인지 아니면 남성에게도 멍울이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음파만 이건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외과 전문병원을 한번 찾으셔서 이것이 멍울인지 아니면 여성형 유방인지 여유증인지 이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남성이 유방암에 걸리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죠. 예, 그렇죠. 제가 40년 동안 유방암을 공부했는데 네. 제가 남성 유방암 수란 환자가 딱 3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거죠. 네. 1%라는 것은 한국 남성의 1%가 아니고 외국 사람들의 1%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성형 유방은 그 가족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수란 환자분들도 좀 가족력이 있었고 또 나이가 든 할아버지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 환자분은 23살인데 네. 유방암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은 그렇죠. 초음파 검사를 여유증인지 멍울인지 네.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상담해 드렸습니다. 유방 비대증을 앓고 있다면 단순한 컴플렉스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방 비대증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예, 여성형 유방, 여자에게 생긴 유방 비대증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일단 외과나 내과에 가서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유방 자체에 외과에 가서 유방 자체에 멍울이 있어서 이게 크게 보이는 건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꼭 비대증뿐만 아니라 유방 확대술을 하는 경우에도 네.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유방 확대술을 해버리고 나중에 멍울이 생겨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성형외과에 가서 유방 축소술이나 그 크게 하는 확대술을 할 것을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방 비대증 치료하기 전에 축소하기 전에 기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남성들의 이 유방 비대증은 다른 질환과 연계성만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예. 남성은 뭐 어떤 예.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까 말한 그 기저 질환이 뭐 고환염이나 고환암이나 간에 어떤 병변이 없다고 우리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없으시면 네. 사실은 그냥 놔두고 관찰하면서 살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네. 특히 여름이 되면 이렇게 수영장에 가서 폼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남학생들은 그게 상당히 이제 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면은 수술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 비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이라든가 식이요법을 해주면 네. 관리와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끝으로 유방 비대증 호소하는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사실 이제 요새는 비만도 병이라고 그렇지만 특히 이제 비만인 환자들이 갖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그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피나는 노력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네네. 제 생각에는 항상 비만이 되든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제일 중요한 건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감을 갖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현대병원 외과 유방 갑상선암센터의 최명숙 원장께서 도움말 주셨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8도로 다소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쌀쌀한 기온이 느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어제처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법률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